아저씨, 소고기 주세요. 우리 엄마 생일 미역국 끓여줄 거예요. 장난해? 이 돈 가지고 고기를 사? 진흥은 7살에 멈춰버린 28살의 지적장의 딸. 혼자서는 슈퍼마켓 앞도 가지 못하는 그 가여운 아이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시장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미역을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은 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미역을 지켜야만 했던 걸까요? 세상의 모진 멸시와 악마 같은 신우이의 탐욕 앞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위대하고 찬란한 모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매캐한 가스 불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가득 찬 동네 백반집의 좁은 주방. 선아의 하루는 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작되어 열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뚝배기와 기름 낀 접시들을 뜨거운 물로 닦아내느라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지문이 달아 반질거렸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땀 때문에 습진이 떨어질 날이 없었지만 선아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식당 한 구석 플라스틱 목욕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는 그녀의 전부 딸 유진 때문이었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유진은 7살 어린아이의 지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꾹꾹 눌러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던 유진이 고개를 들어 선아를 향해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보는 순간 선아의 굽은 등줄기를 타고 내리던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이 험한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딸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오롯이 선아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빛바랜 15평짜리 낡은 빌라 한 채. 그것이 선아 모녀를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모녀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며 모처럼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집이 무너져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마치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 같은 난폭한 소리에 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유진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을 여는 순간 틈새를 비집고 구두발 하나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짙은 화장을 한 신우이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튀어나온 듯한 건장한 사내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선아가 채 말을 끝맺기도 전에 영숙은 선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거실 장판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낡은 집안 곳곳을 훑더니 밥상 앞에 겁에 질려 앉아 있는 유진을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쩐 일이긴. 내 동생이 남긴 내 재산, 이제 그만 돌려받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지. 영숙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재산이라뇨? 그게 무슨... 선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숙은 명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선아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지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액순 안에는 자그마치 3억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사업한답시고 나한테 빌려간 돈 원금에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합친 기다. 기한은 벌써 끝났어. 당장 이 집 팔아서 내 돈 내놔. 선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남편은 빚을 질 성격도 아니었고 사업은커녕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요, 위조였습니다. 형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애 아빠가 형님한테 돈을 빌리다니요. 이건 가짜예요. 선아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영숙은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법원 가서 따져보고 당장 내일 모레까지 집 안 비우면 경매로 넘겨버릴 테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해. 아, 그리고 저 모자란 년. 영숙의 가운데 손가락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저 반편이 같은 년 내가 아는 지방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수로 저런 걸 걷어먹여? 그 잔인한 말에 선아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발로 밥상을 걷어찼고 찌개 뚝배기가 바닥에 나뒹굴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안 돼. 우리 유진이는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선아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구둣발질 뿐이었습니다. 완벽했던 모녀의 세계가 탐욕스러운 악마의 발 아래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과 엎질러진 국물이 낡은 장판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선아는 유진을 겨우 달래어 방에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찢어진 차용증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각난 종이들을 투명 테이프로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선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3억?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으며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깡패들과 신우이의 협박은 턱 밑에 겨눠진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것도 두렵지만 유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겠다는 그 말이 선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를 어떻게 해. 선아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아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깎아먹으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 화장실을 청소했고 낮에는 백반집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방 일을 했으며 퇴근길에는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변기를 닦다 핑 도는 현기증에 주저앉아 코피를 쏟아내면서도 선아는 화장지로 코를 틀어막은 채 다시 걸레를 쥐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악마 같은 신우이의 소나기에서 딸과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도끼만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번들거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아의 처절한 몸부림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의 눈에는 그저 아파서 매일 우는 불쌍한 엄마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며칠째 웃음을 잃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며 본능적인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를 따아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던 엄마가 이제는 집에 오면 파스 냄새를 풍기며 앓는 소리를 내다 쓰러지듯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유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숫자 15. 그 숫자 위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삐뚤어지게 그려진 하트와 함께
엄마 생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7살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울어. 왜 울까? 아,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 안 해줘서 슬픈 거야. 유진은 과거 자신이 생일 때 미역국을 못 먹어 엉엉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우는 이유가 자신이 미역국을 못 먹었을 때와 같다고 굳게 믿어버린 유진의 얼굴에 작고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해줄 거야. 유진이가 엄마 생일상 차려줄 거야. 선아가 새벽 청소를 나가고 없는 빈집. 유진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보물 1호, 커다란 핑크색 돼지저금통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쥐어준 돈, 식당 사장님이 용돈하라며 준 1,000원짜리들을 꼬박꼬박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서툰 손놀림으로 가위를 쥐고 돼지저금통의 플라스틱 배를 꾹꾹 눌러 갈랐습니다. 짜르륵 소리와 함께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들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전들을 싹싹 긁어 모아 자신의 노란색 크로스백 안에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동전들이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엄마를 기쁘게 해줄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소고기 좋아해. 소고기 듬뿍 넣고 미역국 보글보글 끓여줄 거야. 그럼 엄마가 활짝 웃겠지? 유진은 신발장에서 가장 아끼는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혼자서 집 밖, 그것도 복잡한 시장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은 이 28살의 어린아이에게 현관문 밖의 거대한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할 만큼 강력한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위태롭고도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밖의 세상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고작 20분 거리였지만 혼자 걷는 유진에게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아득하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재래시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 유진은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자, 골라. 떨이요 떨이. 확성기를 통해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상인들의 고함,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경적을 울려대는 오토바이들, 그리고 자신을 어깨로 툭툭 치며 무심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유진의 작은 세계를 덮쳤습니다. 유진은 눈앞이 빙빙 도는 것을 느끼며 구석에 웅크려 섰습니다. 두 손으로는 엄마를 기쁘게 해줄 돈이 든 노란색 크로스백의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짐승처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유진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검은 캡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가 유진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누가 봐도 어수룩해 보이는 타깃이었습니다. 사내의 거친 손이 유진의 노란 가방 지퍼를 스르륵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허, 이 썩을 놈아, 어딜 남의 딸내미 가방에 손을 대. 팔을 가득 실은 짐수레를 끌고 가던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앙칼진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사내는 욕설을 내뱉으며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유진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우리 엄마 미역국 해줘야 돼. 공포보다 강한 것은 엄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유진의 눈에 붉은 조명이 번쩍이는 정육점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덩어리들이 먹음직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진열대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이거 주세요. 소고기. 엄마 생일 미역국에 넣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피를 묻힌 퉁명스러운 인상의 주인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기를 썰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진열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3만 원. 돈 내고 가져가. 유진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노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돼지 저금통에서 꺼낸 전 재산을 주인의 투박한 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지폐 3장과 동전 10대 개가 짤그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주인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습니다. 장난해? 3만 원이라니까 3천 몇백 원을 내놓고 있어? 돈 없어? 돈 없으면 고기 내놔. 주인이 윽박지르며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순간 유진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엄마의 미소를 되찾아줄 마법의 약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엄마 미역국 해줄 거야. 유진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고기가 든 봉투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주인이 화를 내며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당장 안 내놔. 성인 남성의 거친 힘을 유진이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주인이 세게 밀치자 유진은 뒤로 크게 휘청거리며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유진의 맨무릎이 바닥에 갈리며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건미역 봉지가 터져 검은 미역 가닥들이 흙바닥에 흉하게 흩어졌고 동전들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찢어진 무릎의 고통보다 바닥에 나뒹구는 엄마의 미역이 더 아까웠습니다. 흐앙 엄마. 유진은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바닥을 벅벅 기며 흙 묻은 미역을 주워 담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으로 시장 사람들과 행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우는 장애를 가진 처녀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뒷짐을 진 채 쯧쯧 모자란가 봐 부모가 누군지 불쌍하네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민낯 한가운데서 유진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유진아, 이유진. 식당 점심 장사가 끝나기 무섭게 헐레벌떡 뛰어온 집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 바닥에 뒹구는 가위통과 갈라진 돼지 저금통을 본 순간 선화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신우이 영숙이 뱉었던 협박이 귓가에 환청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 반편이 같은 년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선아는 미친 여자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달리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목에서 피가 나도록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딸 좀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거친 아스팔트에 발바닥이 찢기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선아는 혼이 빠진 얼굴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기 좀 봐. 젊은 여자가 왜 저래? 도둑질하다 걸린 거 아니야? 시장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선아는 인파가 몰려있는 곳을 향해 짐승처럼 사람들을 밀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아는 차라리 자신의 눈을 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유진아, 내 새끼. 선아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유진이 무릎이 다 까져
피범벅이 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검은 비닐봉지를 제 심장처럼 꽉 끌어안은 채 흙 묻은 미역 가닥들을 주우며 끄끄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저 벌레를 보듯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듯 쓰러져 유진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아이고, 이 험한 꼴을 어째.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선아는 피나는 딸의 무릎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부여잡고 하늘이 무너지게 오열했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목 놓아 울며 선아의 옷깃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절절한 모녀의 통곡이 시장통을 적시던 그때였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사람들의 무리를 거칠게 가르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매섭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아주 심파극을 찍고 자빠졌네. 신우이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명품 선글라스를 비스듬히 내리며 바닥에 엉겨붙어 우는 모녀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병신 딸년 하나 간수 못해서 여기까지 기어나와 동냥질을 시켜? 빚 갚을 돈은 없고 딸년 팔아서 동정표라도 얻어볼 심산인가 본데. 그 악독한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숙은 선아의 말을 무시한 채 뒤따라 내린 깡패들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뭐해? 빚 대신 저 반편이 년이라도 데려가서 어디 공장이라도 팔아버리게. 당장 차에 실어. 깡패 하나가 다가와 유진의 팔목을 억센 손으로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엄마. 유진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성을 잃은 선아가 바닥을 기어가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을 듯 부여잡았습니다. 안 돼. 내 새끼 손대지 마. 차라리 날 죽여. 이 악마 같은 년아, 날 죽이고 가라고. 선아의 처절한 절규가 시장 바닥을 피처럼 적셨지만 영숙은 선아의 얼굴을 구둣발로 거칠게 밀어내며 악랄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지옥의 한가운데서 모녀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엄마. 깡패의 억센 소나기에 잡힌 유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노란색 크로스백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지퍼가 열려 동전들이 아스팔트 위로 비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아는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만은 놔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해서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우리 애만은 제발. 선아의 처절한 애원에 영숙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구두 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선아의 거친 손등을 무자비하게 지지겨 버리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 더러운 발 당장 안 치워, 이 악마 같은 년아. 시장의 소음을 단숨에 찢어버리는 벼락 같은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고 그 틈으로 다부진 체격의 60대 남성이 씩씩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선아가 일하는 백반집 사장, 병호였습니다. 그의 회색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영숙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려고 들어?
병호가 깡패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며 유진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당황한 영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이 여자가 내 동생 돈 3억을 떼먹고 안 갚아서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중인데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영숙의 적반하장에 병호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경찰 참 좋지. 내가 안 그래도 오고 계신다고 연락해뒀어. 그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 3억? 병호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선아 씨 남편 죽고 당신이 우리 식당 주변 어슬렁거리면서 수상한 통화하던 거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병호의 굵은 손가락이 꾹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잡음과 함께 시장통 한가운데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사장. 나야. 지장 파는 거 확실한 거지? 어차피 죽은 놈인데 알게 뭐야. 3억짜리로 위조해. 그 반편이 조카년 정신병원에 쳐넣고 집 뺏어서 팔면 우리 반반 나누는 거다. 알았지? 명백한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납치 모의까지 낱낱이 담긴 악마의 교향곡이 시장 스피커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시장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거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영숙이 악을 쓰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병호가 가볍게 밀쳐내자 꼴사납게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어디서지 동생 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조카까지 팔아넘기려 들어. 이 천하에 몹쓸려나. 상황이 역전되자 모녀를 향해 혀를 차던 동네 사람들의 분노가 영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선 욕설과 야유가 쏟아졌고 누군가가 던진 배추 껍데기가 영숙의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깡패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영숙의 검은 세단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영숙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은색 수갑이 영숙과 깡패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당신들 사문서 위조 및 특수협박,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악마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선아 모녀를 짓눌렀던 3억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산이 병호의 작은 녹음기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흙 묻은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지고 폭풍 같았던 시장통에도 조금씩 일상의 소음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텅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끔찍한 악몽에서 방금 깨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병호가 다가와 굳어버린 선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선아 씨,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선아 씨네 못 괴롭혀요. 그 다정한 한마디에 선아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병호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병호는 말없이 선아의 등을 토닥여준 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유진의 피 나는 무릎에 조심스럽게 감아 묶어주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아픔이 느껴지는지
입술을 삐죽이며 훌쩍거렸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유진이 저 악마 같은 년한테 끌려가서. 선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할 기세로 울먹이자 병호는 화들짝 놀라며 선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사람 된 도리로 당연한 걸 한 건데. 자자, 어서 일어나요. 애가 놀랐잖아. 병호는 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유진의 노란색 크로스백과 10원짜리 동전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깡패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다 결국 바닥에 짓밟혔던 흙투성이가 된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워 선아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유진이가 아까부터 이걸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챙기더라고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투의 입구를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게 부서지고 흙이 묻은 건미역과 더운 날씨에 반쯤 녹아 핏물이 질척하게 배어 나온 가장 싼 부위의 소고기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아의 미간이 떨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혼자서는 동네 슈퍼조차 가지 못하는 유진이가 왜 이 복잡하고 무서운 시장 한가운데서 흙 묻은 미역을 품에 안고 있었단 말인가. 유진아, 이게 뭐야? 넌 대체 혼자서 여길 왜 온 거야? 엄마가 낯선 데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선아가 놀란 마음에 다그치듯 묻자 유진은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유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차마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병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 씨, 요즘 정신없어서 날짜 가는 줄도 몰랐지? 오늘 무슨 날인지 달력 안 봤어요? 오늘 선아 씨 생일이잖아요. 선아의 동공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생일. 신우이의 빚독촉과 고된 식당 일에 치여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 생일이라는 단어는 선아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어제 낮에 유진이가 식당으로 몰래 저를 찾아왔었어요. 꼬깃꼬깃한 스케치북에다가 냄비 그림을 그려와서는 아저씨, 엄마 생일 미역국 어떻게 끓여요? 하고 한참을 묻더라고요. 엄마가 요새 매일 밤마다 아파서 우는데 자기가 미역국 끓여주면 엄마가 안 울 것 같다고. 병호의 목소리도 어느새 물기를 머금고 젖어들었습니다. 순간 선아의 머릿속의 파노라마처럼 모든 상황이 꿰맞춰졌습니다. 배가 갈라진 핑크색 돼지 저금통, 바닥에 흩어진 10원짜리 동전들,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까지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 까만 봉지. 유진은 오직 자신을 위해 이 미역과 고기를 사기 위해 지옥 같은 시장통을 홀로 뚫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깡패들의 폭력 앞에서도 미역을 품에 안았던 딸이었습니다. 아, 선아의 입에서 짐승의 피 맺힌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흙이 잔뜩 묻은 비닐봉지를 자신의 가슴팍에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가장 바보 같고 지능은 7살에 멈췄지만 그 어떤 천재보다 위대하고 거대한 딸의 사랑. 선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바보야.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흑흑.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우리 유진이만 있으면 되는데. 선아의 가슴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유진의 순수한 사랑 위에 내려앉아 따뜻한 눈물방울로 시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평온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병호 사장님의 배려로 모처럼 일찍 집으로 돌아온 모녀. 선아는 유진을 소파에 앉히고 상처투성이 무릎에 조심스레 빨간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따갑지? 오늘은 꼼짝 말고 누워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유진은 약을 바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손에는 시장 바닥에서 건져온 그 흙 묻은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안 돼. 유진이가 할 거야. 엄마는 저기 앉아서 기다려. 단호한 유진의 고집에 선아는 차마 말리지 못하고 주방 문턱에 기대어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의 요리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고개와 같았습니다. 미역을 불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유진은 수돗물에 뻣뻣한 건미역을 대충 2번 헹구고는 가위로 댕강댕강 잘라 냄비에 던져 넣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정육점에서 사온 핏물 뚝뚝 흐르는 소고기 덩어리를 올린 뒤 과일을 깎는 플라스틱 빵칼로 톱질하듯 엉성하게 썰어댔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썰릴 리 만무했지만 유진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참기름은커녕 식용유도 없이 뜨겁게 달궈진 냄비에 고기와 미역을 넣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놀란 유진이 황급히 수돗물을 냄비가 넘치도록 콸콸 붓고는 뚜껑을 탁 덮으며 혼자 뿌듯한 듯 배시시 웃었습니다. 요리의 활용점정, 간 맞추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찬장 구석에서 굵은 소금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할 줄 모르는 유진은 작은 손으로 소금을 한 움큼 푹 쥐더니 끓는 냄비 위로 눈을 뿌리듯 흩뿌렸습니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헉하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몰래 소매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저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7살 지능의 딸이 온몸을 던져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윽고 조그만 교자상 위에 유진의 첫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찬밥 한 덩이와 김치 조각, 그리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접에 찰랑거리도록 담긴 미역국. 덜 불어 억센 미역 가닥이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었고 핏물을 빼지 않은 고기 때문에 국물은 거무튀튀했으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 대신 바다의 비린내가 훅 풍겨왔습니다. 유진이 2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빨리 먹어봐. 엄청 맛있을 거야.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습니다.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짰습니다. 질긴 고기는 씹히지도 않았고 억센 미역은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단언컨대 선아가 50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입술은 환희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머머, 우리 유진이 요리 천재네. 엄마가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어. 꿀맛이네. 선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 짠 국물을 목이 매도록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슐랭 요리도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유진의 얼굴에 태양보다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게 먹는 엄마의 모습에 안도한 유진이 불쑥 손을 뻗었습니다. 까맣게 때가 타고 반창고가 붙은 작은 손이 선아의 주름진 뺨 위로 조심스레 닿았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얼굴을 적신 굵은 눈물방울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닦아주며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어나줘서 고마워. 유진이가 미역국 매일매일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알았지? 다소 어눌하지만 그 어떤 명연설보다 또렷하고 묵직한 진심이 선아의 심장 한가운데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을 잃은 슬픔, 지적장의 딸을 홀로 키우며 받았던 세상의 멸시,
신우이의 악독한 협박으로 얼룩졌던 선아의 지난 30년 세월이 봄볕에 눈 녹듯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선아는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팔을 벌려 유진을 품에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안 울어. 우리 딸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엄마가 왜 울어? 고마워, 유진아. 우리 딸 내 전부. 사랑해. 비좁고 낡은 빌라 거실을 가득 채운 모녀의 따뜻한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짜고 맛없는 미역국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진수성찬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선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끔찍한 그날의 사건 이후 계절은 두 번이나 바뀌어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남동생의 인감을 도용해 차용증을 위조하고 조카를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던 신우이 영숙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실크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는 거칠고 차가운 푸른 수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좁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교도소 독방 안에서 영숙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자 선아 모녀의 삶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을 조이던 3억이라는 유령 같은 빚에서 해방된 선아는 새벽 청소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자 퀭하게 파였던 선아의 뺨에 다시 보기 좋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선아는 이제 병호의 식당에서만 온전히 집중하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진에게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구석에서 스케치북만 만지작거리던 유진을 위해 병호 사장이 특별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진아, 아저씨 식당에서 일해볼래? 수저 포장하고 테이블 닦는 거 잘할 수 있지? 처음에는 낯선 손님들 눈치에 주눅들어 실수를 연발하던 유진이었지만 병호와 선아의 따뜻한 격려 속에 점차 식당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어눌하지만 해맑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를 외치는 유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팁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유진이 삐뚤빼뚤한 수저 포장을 마칠 때마다 얼굴에 번지는 자부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친 병호 사장이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유진 사원, 첫 월급 축하해. 봉투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태어나서 처음 돈을 벌어본 유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의 1인분을 해내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유진은 화장품 가게로 쏜살같이 달려가 진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하고 촌스러운 형광 분홍색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첫 선물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집 앞 골목길. 유진은 선아의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서툰 솜씨로 엄마의 입술에 립스틱을 북북 문질러 발랐습니다. 립스틱은 입술선을 훌쩍 벗어나 입가 전체에 광대처럼 번져버렸습니다. 선아가 핸드폰 거울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확인하고는 푸아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덕분에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줌마가 됐네. 응,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미스 코리아 같아.
유진이 길가에 핀 작은 노란색 민들레 한 송이를 꺾어 선아의 귀 뒤에 조심스레 꽂아주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유진의 눈동자 속에는 세상 그 어떤 티끌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 순결한 사랑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립스틱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의 볼에 진하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아주 꽉 맞잡았습니다. 저물어가는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의 등 뒤로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낡은 빌라로 향하는 오르막길 위로 두 개의 다정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탐욕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낸 모녀.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날 때 가장 눈부신 법이니까요.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